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5일 날 실시되고 또 11월 6일 날 거의 이제 선거 결과가 다 밝혀졌죠. 현재 이제 네바다주하고 애리조나주에서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고, 조금 전에 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뉴욕 타임스를 인용해 가지고 295석을 트럼프 후보가 확보했다. 그럼 이제 기준점이 270석이니까 295석이라는 것은 뭐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죠. 이제 네바다주하고 애리조나주의 개표가 완료가 되면, 특히 이제 애리조나주가 11석, 네바다주가 6석이니까 이제 312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312석을 확보해서 트럼프 후보가 47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대통령직에 두 번째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현으로 쓰면은 대승, 압승, 전승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이 패배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자마자 뉴욕 타임스가 좌측 상단에 그런 표현을 쓰는 글을 기고했지 않습니까? 내부 칼럼 기고자를 글 중심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중들이, 미국 엘리트들이 선택한 미국의 진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영어 표현의 뉘앙스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revolt against라는 표현을 쓴 걸 봐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 대단히 이제 경항해가지고, 글 쓴 사람 자체가 이제 엘리트니까 엘리트들이 이 왼쪽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왜 오른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냐, 뭐 이런 내용을 영어 표현에 담아 그런 글을 기고했더라고.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제 좌측으로 선회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좌측으로 선회하는 데는 민주당의 수뇌부뿐만 아니고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엘리트 집단들,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회를 지나치게 좌측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성정체성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노선까지.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부분은 그냥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월가의 이름들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취향이라는 것은 미국 중부나 미국 북부의 러스트벨트의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문제인 거죠. 이제 그 격차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를 한 거죠. 미국의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광고비를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 광고비의 상당 부분도 이런 유권자들에게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낙태 문제, 임실 중정 문제, 여성이 자기 몸을 통제해야 되지 나라가 왜 개입하냐, 이런 것에 대한 광고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략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민주당 자체가 많이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으로부터 궤도를 이탈해 버린 것이 이번에 패배였고, 가장 큰 요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EU 여하를 불문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의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던 부분들이, 트럼프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면 살림이 좀 나아질 것이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판단이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표를 트럼프 후보에게 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하고 별로 달라질 일이 없으니까 또다시 4년을 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이 강했던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흑인 남성들하고 라틴계 남성들이 민주당의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이제 됐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도 미국과 이렇게 수출입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직접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주한 미군 주둔비라든지 또 한미 방위 전략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외적으로는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신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면에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무역에 관한 보호주의, 그리고 군사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방위비를 동맹국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런 하마스의 전쟁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미국의 전비가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 돈이 낭비되는 일을 일체 내가 하지 않겠다. 그게 또 트럼프 후보의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선거 구호이기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는 그런 결론으로 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의 이제 국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트럼프 후보는 사업가 출신이고 또 한 번 정도 대통령을 지내봤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 정책이라든지 국내의 이민 정책 같은 경우를 신뢰성 있게 시행착오 겹치지 않고 그냥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감세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특별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그런 강화 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실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를 효율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지출을 이제 효율화하는 거죠. 납세자 돈을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 효율화에 굉장히 박차를 가할 것이고 뭐 여러 번 트럼프 후보가 공언한 것처럼 그 자리에 일론 머스크처럼 사업가 마인드로 무장된 사람들을 전진 배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가, 가스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유가를 안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세일가스의 채굴이라든지 기름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일부 분들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이라든지 또 한미 방위 공약의 이행 등과 관련해서 또 워낙 이제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묘사해 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이제 미국을 위해서나 또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좀 강한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지금 상황에 등장한 것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